안녕하세요. 정수의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엑셀 시열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추정량 중에서도요, 이제 추정량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불편 추정량, 일치 추정량, 효율 추정량의 개념을 말씀드린 다음에 이걸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mean square error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불편 추정량이랑 일치 추정량이랑 효율 추정량 이렇게 좀 나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면 이 베타를 찾으려고 많이들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이 베타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이 베타를 찾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y랑 x 이걸 가지고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 베타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르는 베타고 이 모르는 거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알고 싶은 거를 요 y랑 x를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보통 이거를 우리가 베타 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추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내는 베타 햇을 우리가 추정량이라고 하는데 이 베타의 값 베타가 얼마나 가깝니? 사실은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베타가 베타하고 같은 걸 하고 싶은 거죠. 그쵸? 이걸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찾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expectation 베타 햇이 베타랑 같은 이런 베타 햇을 우리가 구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불편 추정량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 추정량의 개념이 있긴 한데 이 데이터가 만약에 어떤 사람은 100개를 가지고 베타 햇을 추정을 했고 어떤 사람은 1000개를 가지고 베타 햇을 추정했다고 해볼게요. 이 베타 100이고 이건 1000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당연히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한 베타가 더 베타에 근접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둘 다 베타 햇이 100이 베타이고 expectation 베타 햇이 1000이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비교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둘 다 베타가 똑같으면 즉 기대값이 똑같은데 우리가 1000번을 더 한 거를 뭔가 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요 베타 햇의 분산을 한번 구해볼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한 거의 분산을 한번 구해볼까? 라고 했을 때 분산이 작은 게 더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만약에 분산이 있다고 했을 때 분산이 이게 작다. 이게 더 작다면 요거를 바로 효율 추정량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베타라는 게 있어요. 이 베타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y와 x를 이용해서 베타 햇이라는 추정량을 우리가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걸 알고 싶은데 같은 걸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식의 뭐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을 만드는 게 뭐냐면은 expectation, 즉 기대값, 추정량의 기대값이 베타인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불편 추정량입니다. 그런데 이 expectation 다 같은 베타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들은 더 좋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좀 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규정이 바로 효율 추정량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산으로서 우리가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일치 추정량은 바로 뭐냐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데이터가 10개를 가지고 추정한 경우가 있고 50개를 가지고 추정한 경우가 있고 100개를 가지고 추정한 경우가 있고 1000개를 가지고 추정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싶은 진실된 베타의 값은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했더니 이게 약간 처음에는 잠깐 어긋나 있어요. 이렇게 어긋나 있는데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뭐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쭉 이 가운데 선에서 쭉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다 햇이 베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expectation 베타 햇이 베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n을 점점 늘리면 즉 데이터의 개수를 점점 늘렸을 때 우리가 추정한 베타 햇의 값이 추정량의 베타 햇의 값이 베타로 가는 경우 그런 걸 우리가 일치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불편 추정량이 바로 unbiasedness, 일치 추정량이 consistency, 그리고 효율 추정량이 efficiency. 이렇게 개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expectation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수렴. n이 갈수록 n이 무한대로 갈수록 n이 커질수록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expectation and variance까지 같이 고려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예시를 가지고 해볼게요. 우리가 오차항의 분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추정량이 이런 형태의 추정량도 있고 이런 형태의 추정량도 있어요. 여기서 차이점은 하나는 t로 나눠주고 하나는 t-1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는 언제 많이 보시냐면 통계학 입문 시간에 요게 t-1로 나눠줘야 됩니다. t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내시죠. 자, 여기 가로 안에 이렇게 해놓고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수는 1번 t, 2번 t-1, 3번 t-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도 계셨어요. 어쨌든 요가 가지고 좀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 묻는데 그러면 요거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건 뭐냐면 일단 t-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리고 요 expectation s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요 요 expectation s제곱은 요러한 형태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요렇게 넘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는 오차의 제곱의 expectation이죠. 근데 여기는 오차의 평균의 제곱의 expectation이죠. 이거는 뭐죠? t분의 시그마 스퀘어. 이거는 시그마 스퀘어죠. 그래서 결국 뭐가 나와요? 여기서 t-1 시그마 스퀘어가 나오는 거죠. 띡띡. 그쵸? 그러면은 요거 둘 중에 어떤 게 불편 추정량이겠어요? 네, 맞아요. 요 t-1로 나눠준 거. 요 t-1을 나눠준 게 이게 바로 불편 추정량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그래서 이제 unbiasedness를 만족하는 건데 이거는 biased 된 거죠. 그쵸?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더 좋은 거죠. 불편 추정량 측면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효율 추정량 같은 경우에는 불편 추정량 중에서 그 분산이 작은 것을 구하기 때문에 바이애스드 되지 않은 즉 언바이애스드를 만족하는 불편 추정량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일치 추정량 즉 expectation이 그 원래 값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치 추정량과 불편 추정량이 어떤 게 더 좋은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두 개를 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뭔가 좀 그런 기준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또 하나 만들어냈죠. 바로 이게 mean square error입니다. 그래서 어떤 mean square error란 건 뭐냐면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었으면 결국 어떤 식이 되느냐? variance 추정량의 variance에다가 이제 bias에 대한 그런 측면이
가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불편 추정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편 추정량은 바이어스가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이 이제 0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일치 추정량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아닌 어떤 상수값이 띡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요 mean square error를 구하면 요 불편 추정량과 일치 추정량이 비교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ean square error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서 아까 이제 비교가 불가능했던 불편 추정량과 일치 추정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거는 이제 불편 추정량을 만족시켰죠. unbiasedness를. 그리고 이건 consistency를 만족시켰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variance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mean square error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것도 mean square error죠. 그렇죠? 여기서 mean square error 구하면 이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n-1분의 2 시그마 4승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 이쪽에서는 텀이 두 개죠. 항이 두 개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variance가 하나 있고 bias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가지 텀이 있기 때문에 항이 두 개가 나온 것이고 이 두 개를 더하면 요게 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수학적인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요걸 보자마자 바로 이게 더 큰데? 라고 볼 수 있겠죠. 즉 mean square error 값을 보면 얘가 mean square 보면 얘가 더 작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추정량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n분의 2 시그마 4 이거 2 시그마 4승 빼기 n제곱분의 시그마 4승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거 n분의 2 시그마 4승만 해도 이거보다 작은데 거기서 또 이제 양수를 빼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더 작은 값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불편 추정량, 일치 추정량, 효율 추정량 알아봤고요. 그리고 비교하는 툴인 mean square error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고서나 혹은 논문이라는 거 보실 때 MSE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다 라는 거 오늘 잘 익히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